백원 어치, 백원 어치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어치는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서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을 나타내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는 항상 앞말에 붙였습니다. 손해가 얼마 어치인지 따지지 않고 한 푼 어치 생명도 존엄히 여겨 가능성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만 가축들까지 모두 구해냈다. 어치는 전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였습니다. 가중처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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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하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하다는 동사가 있고 보조용은 하다가 있고 전미사 하다가 있는데요. 가중처벌 이렇게 하다 앞에 단어가 둘 이상으로 된 구를 이룰 때는 동사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띄어쓰고요. 구니까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나 명사와 명사를 합성어처럼 하나로 합쳐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숙제를 하러 공부방에 가기는 했다. 숙제하다가 문득 생각났다. 상습적인 테마는 가중처벌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동사고요. 보조용언이고요. 전미사고요. 그리고 가중처벌 하다 앞에 두 단어 이상으로 된 구가 나올 때는 동사로 봄이 타당하여 띄었음이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드리다는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전미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추상명사 뒤에는 전미사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였습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며 목적격 조사가 있으니까 타동사로 쓰인 것이고요. 마을에 경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알리다와 드리다 두 개의 동사가 쓰였으니까 보조동사로 쓰인 거고요. 한 해 곡식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상명사 뒤에니까 전미사고요. 아울러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추상명사 뒤에니까 전미사니까 붙였습니다. 같이는 띄어쓰거나 붙여쓰고 같은 반드시 띄어쓰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가치가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이기 때문에 띄어쓰지만 체언 뒤에 쓰면 조사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형용사인 같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습니다. 같다의 갓은 어간이고요. 은은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쓰름매미 같은 목소리로 참새 때와 같이 몸을 흔들며 듀엣 같이 노래하는 황금빛 벼들에서요. 같다의 활용형이니까 반드시 띄어쓰고요. 가치가 흔들며를 수식하니까 부사로서 반드시 띄어쓰고요. 명사 뒤에 즉 체언 뒤에 쓰면 조사니까 붙였습니다. 개별화시키다, 개별화시키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개별화시키다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없는 말이라도 시키다처럼 생산적인 전미사는 단어를 파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전미사로서 시키다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 띄어서 쓰면 이 시키다는 명령하다 또는 주문하다의 뜻을 갖게 됩니다. 커피 시키다, 심부름 시키다, 청소시키다, 주문이나 명령을 나타낼 때는 띄어서 쓰는 것이 맞고요. 글의 위안을 불식시키고 어조를 긴장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물들을 그 특질에 따라 개별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쓰면 붙여서 쓰게 되면 하게 하다의 의미를 갖는 사동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맑게 개인 하늘, 맑게 갠 하늘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흐리거나 굳었던 것이 맑게 되다라는 뜻의 단어는 개이다가 아니고 개다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틀린 말이고요. 갠이 맞는 말입니다. 비가 개었다. 날씨가 개니 내 마음의 구름도 개어 맑게 갠 하늘이다.
골목에 안개가 겠다. 사람들의 얼굴이 갠다. 이때 개이었다로 쓰면 안 되고요. 개인이 쓰면 안 되고요. 개인하고 써도 안 되고요. 또 개인다 하고 쓰셔도 안 되고요. 그냥 갠다입니다. 걸어 다니면서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원래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나면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쓰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말해주다에서 말하다는 본용언이고 주다는 보조용언입니다. 따라서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다니다는 보조용언이 아닙니다. 그냥 동사입니다. 그래서 걷다도 동사고 다니다도 동사고, 그러니까 본용은 두 개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골목을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대문들의 표정이 역사처럼 슬프다. 욕망의 굉음이 지진처럼 걸어온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곰곰히 생각하다. 어떤 결과는 표기일까요? 한글 맞춤법 제25항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곰도 부사인데 이를 붙여도 역시 부사이기 때문에 이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일찍이 홍수를 겪었고 더욱이 지진까지 났지만 오뚝이 일어선 마을 사람들은 곰곰이 대책을 궁리하다가 생긋이 웃으며 서로와 악수를 했다. 일찍도 부사인데 이가 붙어도 부사니까 이가 맞고요. 더욱 오뚝 곰곰 생긋 자체소 부사인데 그 뒤에 이를 붙여서 역시 부사이기 때문에 이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공격받았다. 어떤 결과는 표기일까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다. 이때는 받다가 동사니까 띄어쓰고요. 추상명사나 영혼의 명사형 뒤에 쓰일 때는 받다가 전미사니까 붙였습니다. 다만 앞에 관형어가 오는 경우에는 받다를 앞말과 띄었습니다. 뇌물 받은 그 공격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거니까 동사이므로 띄어쓰고요. 양심으로부터 공격받았다. 추상명사 뒤에니까 붙여쓰고요. 차가운 공격받고 공격받다. 추상명사 뒤에니까 붙여쓰지만 다른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때는 여기서 띄었습니다. 따뜻한 위로 받으며 역시 같은 이유로 띄어쓰고요. 혜택 받는 듯 했다. 추상명사 뒤에니까 붙였습니다. 안 되다. 어떤 결과는 표기일까요? 아니 부사어로 되다를 부정하는 의미로 쓰이면 띄어쓰고요. 안 되다를 붙여쓰게 되면 별도의 단어입니다. 안타깝다,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갈등이 커지면 안 됩니다. 되다를 부정하는 거니까 띄어쓰고요. 높이는 10m가 안 됩니다. 역시 되다를 부정하니까 띄어쓰고요. 그 아이 참 안 됐다 붙였으면 안타깝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장사가 안 됩니다. 되다를 부정해서 이렇게 띄어쓰게 되면 여기서는 장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장사가 안 됩니다 붙였으면 물건이 잘 안 팔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공기만큼, 놀랄 만큼, 사랑하는 만큼.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모두 올바른 표기입니다. 만큼이 이렇게 체연 뒤에 쓰이면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관형사용음이 리을이나 니은 뒤에 쓰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공기만큼 가벼운 말들이 물만큼 투명한 날개로 놀랄 만큼 빠른 날개짓을 하며 사랑하는 만큼 눈부시게 너에게로. 명사 뒤에 쓰면 조사니까 붙여 쓰고요. 관형사용음이 리을이나 니은 뒤에 쓰면 의존명사니까 띄었습니다.
산국과 감국을 구분하다일까요? 구별하다일까요? 구분하다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전체를 몇 개로 갈라서 나누다 라는 뜻이고요. 구별하다는 그 차이를 인식하고 알아본다 라는 뜻입니다. 유의어는 분별하다, 가리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채소와 육류를 구분하다, 상품을 세 등급으로 구분하다인데 구분하다는 차이는 알 필요가 없고 전체를 둘로 또는 셋으로 이렇게 나눠 놓다라는 뜻이고요. 상국과 감국을 구별하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다 일때 구별하다는 그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던지 말든지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든지는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음이고요. 던지는 과거 문맥에 쓰이는 연결음입니다. 드는 선택, 더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산책을 가든지 집에 가든지 하자고 목줄을 끌어보지만 진돌이는 그러든지 말든지 땅만 봤다 드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다가가 말을 걸자 노루 새끼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오들오들 몸을 떨었다 더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검은 글자들마저도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을 포함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거나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고요. 만약 띄어서 단독으로 마저를 쓰게 되면 남김없이 모두라는 뜻이 됩니다. 도 또한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붙였습니다. 다 붙였어야 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검은 글자들마저도 요령처럼 보였다. 몇 마디를 마저 적고 돌아서는데 등마저도 꺼져버렸다. 보조사니까 붙여 쓰고요. 이거는 남김없이 모두라는 뜻으로 부사니까 둘 다 띄어 쓰고요. 등마저도에서 역시 보조사니까 붙였습니다. 글을 쓰곤 했다, 글을 쓰곤 했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본용어가 보조용어니 만났을 때는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은 허용입니다. 다만 아어로 연결된 보조용어이거나 또는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보조용어에 한해서입니다. 나머진 띄었습니다. 천장을 열어보았다. 천장은 색깔을 쏟아 놓았다. 넘칠 듯한 차이가 볼만했다. 차이를 볼 때마다 글을 쓰곤 했다. 어나 아로 연결되는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되고요.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보조용어도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고 이것도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결음이 곤했다는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기대는커녕 꿈도 못 꾼다. 기대는커녕 꿈도 못 꾼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커녕도 조사이고 은커녕, 는커녕, 니은커녕도 모두 조사입니다. 따라서 모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수국커녕 개망초도 심지 못했으니 착즙은커녕 꽃향기도 기대 못한다. 기대는커녕 꿈도 못 꾸지. 꽃을 구경하긴커녕 잎도 구경 못한다. 명사 뒤에 쓰는 커녕도 조사고 은커녕도 조사고 는커녕도 조사고 니은커녕도 조사니까 다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한 달치 식량, 기대치 하루치.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셋 다 맞는 표기입니다. 순 우리말 치는 몫이나 분량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고요. 그런데 한자의 치는 값이나 값어치를 나타내는 전미사니까 붙였습니다. 하루치도 원래는 띄었어야 되는데 한 단어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기대치, 한계치, 최대치는 셋 다 값을 나타내는
전미사니까 붙여 쓰고요. 한 달치 식량, 세명치 업무량, 분량이나 몫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습니다. 하루치는 원래 띄었어야 되는데 한 단어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붙여 쓰고요. 하루치 울음을 다 쏟아낸 서적새는 이제 조용하다라고 표현됩니다. 길길이 날뛰다, 길길이 날뛰다. 어떤 결과는 표기일까요?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겹쳐 쓴 명사 뒤에는 이로 적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겹겹이, 낱낱이, 길길이, 나날이 등이 해당됩니다. 같은 단어가 이렇게 겹쳐서 나는 경우는 이로 적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나날이 수를 늘리는 참새들 먼동 등에 지고 날아와 내놓을 것을 내놓으라고 길길이 날뛰며 잠을 깨운다. 명사가 겹쳐서 쓰이면 이로 적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깔끔히, 깔끔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또는 이나 히 둘 다 나는 것은 히로 적습니다. 따라서 깔끔하다의 부사형으로 쓸 때는 깔끔히가 맞습니다. 그리고 깔끔이에서 이는 그런 모양이나 속성을 지닌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깔끔이는 어떤 하나의 명사로서 어떤 깨끗하고 매끈한 사람을 뜻합니다. 한낮의 빈방에 낮잠의 정막 가득히 그려넣은 깔끔히 내 걸음나비 퍼득거리며 층계를 오르자 야옹 그 한획으로 외로움 깔끔히 지운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끔찍이, 끔찍히 어떤 결과는 표기일까요? 부사의 끄듬들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습니다. 하다가 붙은 용어는 어근 뒤에는 히로 적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로만 나는 것은 그래도 이로 적습니다. 주로 기역, 비읍, 시옷 뒤에서 이로만 발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끔찍하단데 끔찍이, 가볍단데 가벼이, 비읍 뒤에죠. 깨끗하단데 시옷 뒤에, 기역, 비읍, 시옷 뒤에서 이로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끔찍이 아끼는 나비는 오늘도 가족이 끔찍이 싫어하는 쥐들을 경계하며 창고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나는 지금 어머니가 끔찍이 사랑하는 지갑을 연다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박새, 하늘을 나는 박새 어떤 결과는 표기일까요? 우리말에는 어간의 끝소리인 리을이 특정한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살다, 알다, 팔다, 녹슬다, 거칠다 등이 해당되는데요. 놀다의 경우를 보면 놀다, 놀고, 놀지, 놀면, 다고, 지면 앞에서는 어간의 리을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노니, 놉니다, 노, 노시고 니은, 비읍, 오, 시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합니다. 예를 들면 녹슨 대문을 닦으며 녹슨 마음도 닦는다. 녹슬단데 니은 앞에서 탈락한 것이고요. 거친 바람이 거친 살갗을 쓰다듬으니 거칠단데 니은 앞에서 리을이 탈락한 것이고요. 하늘을 나는 박새가 가녀린 목소리로 공기를 딛는다. 날단데 니은 앞에서 리을이 탈락한 것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뿌는 체언이나 부사 뒤에 쓰이면 보조사이므로 붙여 쓰고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나 리을 뒤에 쓰이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햇빛이 비껴든 탁자 위에서 내 마음을 읽는 건 형뿐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형에게도 그 빛이 든 모양이다. 예쁠 뿐만 아니라 다정하기도 하다. 이 방은 좁다 뿐이지 참 넉넉하다. 명사 뒤에는 보조사이니까 붙여 쓰고요. 부사어 뒤에도 보조사니까 붙여 쓰고요. 리을 뒤에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고요. 좁다 할 뿐이지에서 할에 리을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니까 뿌는 역시 띄었습니다.
날개가 돋은지 시작하려는지 정확하긴 한지 어떤 결과는 표기일까요?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면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쓰고요. 추측을 나타내면 니은치는 연결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쓰고요. 또 의문을 나타낼 때는 니은치가 종결어미이므로 붙였습니다. 바윗돌에 날개가 돋은지 꽤 긴 찰나가 되었다. 비행을 시작하려는지 날개가 눈부시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 척후의 정보가 정확하긴 한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므로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고요. 연결어미니까 붙여쓰고요. 연결어미니까 붙여쓰고요. 종결어미니까 붙였습니다. 내 자리수, 내 자릿수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둘 다 올바른 표기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내 자릿수는 자릿수의 종류가 네 자릿수다 라는 뜻이므로 수는 아닙니다. 그냥 자릿수의 종류가 네 자릿수다 라는 뜻이고요. 네 자릿수는 4개의 자리로 된 수이기 때문에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자리 수인 4577은 자릿수의 종류가 네 자릿수이다 와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눈치챈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눈치채다는 어떤 일의 낌새나 남의 마음 또는 비밀 따위를 알아채다 라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도착한 것을 눈치챈 녹슨 대문이 빼꼼히 열렸다. 이때 눈치챈 하고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너와 나 단둘이서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이렇게 붙여 쓴 단둘은 단 두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에 한해서 쓰고요. 이렇게 띄어 쓴 단둘은 숫자에 방점이 있어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붙여 쓰는 것이 더 바릅니다. 너와 나 단둘이서 한 비밀 이야기를 갈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도토리 육형제는 바람만 불면 쉼없이 속닥거린다. 단둘이서는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더 바릅니다. 더 이상 새가 아닐 때까지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더가 부사이고 이상은 명사이기 때문에 나란히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더 이상 은의 줄임말입니다. 은은 보조사니까 이상에 붙어서 부사어를 만들고 부사인 더는 부사어인 이상은을 수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새가 아닐 때까지인데요. 은이 생략된 것입니다. 파드닥 더 이상 새가 아닐 때까지 파닥거려 보자. 그물이 끊어지든가 날개가 꺾이든가. 더 이상 띄어쓰는 것이 바릅니다. 고요한 데로 가다 쉬는데 방해가 된다. 순수한 대가 있다. 대가 장소, 경우, 측면 등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고요한 장소, 쉬는 경우에 순수한 측면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의존명사로 띄어쓰고요. 고요한 데로 가면 벌레들 울음은 더 거칠고 쉬는데 방해가 된다. 숲의 생명들은 순수한 데가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 그래도 숲이 좋긴 좋은데 이때 니은 데는 연결어미입니다.
뒷말을 하기 위해서 앞말을 미리 제시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쓰고요. 이때 좋은 데는 감탄조로 끝맺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니까 붙였습니다. 떠나려고 한다, 떠나려고 한다.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어떤 일을 할 의도나 어떤 일이 곧 일어날 초짐을 나타내는 어미는 리을 려고가 아니고 그냥 려고입니다. 어미를 붙일 때는 어간을 밝혀서 붙입니다. 떠나다의 어간은 떠나이므로 불필요하게 리을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문신이 떠나려고 한다. 희미한 흔적만 남기고 비가 그치려고 한다. 발자취 여전히 깊은데 눈이 오려고 한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자려고 한다. 모든 기록을 지우려 한다. 떠나다 그치다 오다 자다 지우다의 어간은 각각 떠나 그치 오 자 지우이므로 리을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려고의 준말이 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좋을 거야 하고 말했다. 좋을 거야 라고 말했다.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라고와 하고는 둘 다 인용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으나 하고는 소리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 쓰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라고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이렇게 붙여 쓰고요. 하고는 하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습니다. 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팔들이 몽땅 잘려나가는 플라타누스. 오늘 또 날씨 좋을 거야 라고 향기를 풍기는 버즘나무. 온몸에 듬성듬성한 옹두리를 보고 상처들은 다 아물었니? 하고 물으면 상처에서도 향기가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하며 둥근 말들을 주렁주렁 매다는 방울나무와 같이 표현됩니다. 좋은데 라고 속삭이다. 좋은데 라고 속삭이다. 라고를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라고는 일반적으로 어미인데 뭐뭐라고가 명사 뒤에 쓰이거나 인용부 뒤에 쓰이면 조사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붙였습니다. 이렇게 인용부호를 쓰면 이것이 조사니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라고 속삭이는 풀냄새 너라고 별 수 있을까? 꽃잎에 입술을 대고 맹세해야지 흙에서 살 거라고. 인용보 뒤에 있을 때 조사고요. 명사 뒤에 있을 때 조사고요. 명사 뒤에 있을 때 조사입니다. 따라서 붙였습니다. 복잡한 만의 띄어쓰기 간단히 설명합니다. 만이 기간을 나타내거나 가치가 있음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을 나타내거나 앞말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와 어긋나는 말을 할 때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손길을 허락한 곤줄박이. 일주일만 더 요란하게 찾아오더니 더는 얻을 만한 것이 없는지 낭낭한 목소리는 들리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기간이니까 띄어쓰고요. 한정이니까 붙여쓰고요. 가치이니까 띄어쓰고요. 그리고 앞말을 받아들이면서 어긋나는 말을 하니까 붙였습니다. 너 말고도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여기서 말고도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하지 않고 그만둔다는 뜻의 동사 말다의 활용형이 아니고 그냥 보조사이기 때문에 앞말 체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계단 말고도 내 발을 가슴으로 안아줄 단단한 것을 찾는다. 말고도는 보조사니까 앞말 체언에 붙여 쓰고요. 너 말고도 나를 눈에 담고 있는 네가 저기 있다. 말고도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앞말 체언에 붙여 쓰고요. 나무는 꽃을 피우다 말고 열매를 맺었다. 이때 말고는 동사 말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맛있어 보였다. 이것은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원래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나면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그런데 본 용언이 맛과 있다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인 경우, 그리고 삼음절이 넘으면 반드시 띄어써야 합니다. 그 사과는 맛있어 보였다. 반드시 띄어쓰고요. 그녀가 생긋 웃어 보인다. 이 경우는 웃다가 단일어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지난 듯하다, 아득하다, 저기 보이는 게 특이점인가. 소를 말뚝에 매두다, 메어두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한글 맞춤법에서 에나 에, 어나 어시 만나면 하나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에 매둔 소가 목이 매 물을 찾나 싶어 맸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떼놓은 종이를 뗐다 붙였다. 도시는 바람도 바쁘다 해서요. 매어의 준말이 매고요. 매어의 준말이 매고요. 매어떤의 준말이 맸던이고요. 떼어의 준말이 떼고요. 떼었다의 준말이 뗐다가 됩니다. 매다와 매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풀리지 않도록 묶다라는 뜻으로는 아이매다입니다. 참고할 단어로는 싸매다, 매달다, 동여매다 역시 묶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이매다입니다. 어이매다는 물건을 어깨에 걸치다, 책임이나 임무를 떠맡다 또는 빈 곳이 막히거나 채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소를 나무에 메어 놓고 쌀자루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랐다. 골목이 멜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자 소리치려 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질 않았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염소가 기둥에 매어 있었고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어이 매다는 어깨에 물건을 올려놓다 또는 구멍이 막히다 라는 뜻으로 쓰고요. 아이 매다는 풀리지 않도록 묶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염소가 주어니까 피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동전미사 이가 들어가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이어가 맞는데요. 이 어가 줄면 매여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염소가 되어 철도길 차단기 기둥에 매어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염소가 될 이유가 없었으므로 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어지다, 먹고 싶어지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보조용언 어하다와 어지다는 항상 붙여 쓰지만 먹고 싶어 하다처럼 하다 앞에 쓰인 말이 두 단어 이상으로 구를 이룰 때는 먹고 싶어를 하다로 이해되기 때문에 하다 앞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어지다는 그와 같은 맥락이 없기 때문에 먹고 싶어지다처럼 항상 붙였습니다. 결핍이 깃들면 자꾸만 먹고 싶어진다. 너에 대한 그리움이 간극을 벌리면 마구잡이로 먹고 싶어진다.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 하면 너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지금 큼지막한 허기가 뱃속에서 마구 꿈틀거린다. 어지다는 항상 붙여 쓰고요. 어하다는 앞말이 구를 이룰 때는 이렇게 띄었습니다. 먹을 만하다, 먹을 만하다, 먹을 만은 하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만하다가 다른 용언 뒤에 쓰이면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한 단어로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원래 의존 명사였는데 거기에 조사가 끼어들면 띄었습니다. 먹을 만한 음식과 마실 만한 술과 볼 만한 한 풍경이 구름 뒤에 햇살을 초대한다. 보조용언으로서 한 단어니까 붙여 쓰고요. 역시 한 단어니까 붙여 쓰고요. 조사가 끼어들면 이렇게 띄어서 씁니다. 멋있어졌다, 멋있어졌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날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다만 어지다나 어하다는 항상 앞말에 붙여 씁니다. 그래서 멋있어졌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멋있어지다, 슬퍼지다, 행복해지다, 예뻐지다 역시 다 붙여 쓰는 것입니다. 더욱 멋있어진 모습을 보여주며 슬퍼졌다, 행복해졌다 하는 마음을 예뻐진 미소로 진정시켰다. 이렇게 지다는 다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보여주다처럼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나면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됩니다. 몇 백살, 몇백 살 어떤 결발은 벽일까요? 몇은 하나의 수사로 쓰이면 체언으로서 홀로 쓰이고 몇십, 몇백, 몇천, 몇만, 몇억, 몇조처럼 수 대신 쓰이면 붙였습니다. 몇이 다른 명사 앞에 쓰이면 관용사로서 띄었습니다. 몇이나 되었을까? 수 대신 쓴 말이니까 수사로서 홀로 쓰인 거고요. 200, 300, 400 하듯이 수 대신 쓰인 말이니까 붙여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명사 앞에 쓰이면 몇은 관형사니까 띄어서 씁니다. 저 팽나무는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 몇백 년은 됐겠지. 몇 년 동안 몇 사람을 지켜왔을까? 신령의 무수한 눈들이 파랗게 나부낀다와 같이 쓰입니다. 목이 메어, 목이 메어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메이다의 어간 메이에 연결음이 어가 붙으면 메이어가 되고 그 준말은 메여가 됩니다. 그러나 막히거나 채워지다라는 뜻의 단어는 메이다가 아니고 메다입니다. 메다의 어간 메에다가 연결음이 어가 붙으면 메어가 됩니다. 흙은 목이 메어 다만 문신처럼 살갗에 비명을 그린다. 미세 플라스틱 방사능 혈관과 림프관이 제 빛깔을 잃었다. 메어가 맞습니다. 못되다, 못되다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붙여 쓴 못되다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언행이나 텐데미가 나쁘고 고약하다 또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띄어 쓴 못되다는 못이 자동사 되다를 부정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못된 사람은 언행도 못됐고 심보도 못됐다 해서 모두 고약하다라는 뜻이고요. 선생님이 못된 것은 아쉽다, 되지 못하다 띄어서 쓰고요. 고친 지 10분도 못 되었다라는 것은 10분도 되지 못했다라는 말로 되다를 부정하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못 살다, 못 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붙여 쓴 못 살다는 죽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다 또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라는 뜻입니다. 띄어 쓴 못 살다는 그야말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죽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상수리 그늘에 앉아 쓰르쓰르 속 쓰려 쓰려 혼자서는 속 쓰려 못 산다고 짝을 찾는 쓰르람이 구애가 대낮 콩밥보다 뜨겁다. 이때 못 산다는 삶을 견디기 힘들다 라는 뜻이고요. 이 욕망의 도시는 부동산이라면 죽고 못 산다. 이때 못 산다 띄었으면 살 수가 없어서 죽게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못하다, 못하다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붙여 쓴 못하다는 잘하다의 반대말로 하기는 하는데 일정한 수준이나 실력에 못 미친다. 즉 실력이 없다 라는 뜻이고요. 띄어 쓴 못하다에서 못은 하다를 부정하는 부사어로서 할 수 없다 또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가을에 있을 대숲 장기 자랑에 참가를 못한다. 이때 못하다는 노래 실력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못하다는
참가할 수, 즉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무섭다고 할까, 무섭다 할까, 무섭달까, 무섭달할까,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한국어에서는 고와 하 중에서 고만 생략되거나 고와 하가 동시에 생략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무섭다 할까는 고만 생략된 거고요. 무섭달까는 고와 하가 생략돼서 준말입니다. 그리고 무섭달할까는 무섭다 라고 할까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모두 맞는 표기이고요. 덩그마니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달까, 텅 빈 폐교가 적막하다고 할까, 풀이 무성한 운동장에 내려앉은 계절이 고즈넉하다 할까, 늙은 마을이 애잔하달까, 둘이서 돌아서 떠나는 내 걸음나비가 처량하다랄까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하는 딸내미가 희한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었다. 틀린 부분을 고치시오. 어떤 게 틀렸을까요? 잘 틀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역할입니다. 역할이 아니고 역할이고요. 딸내미가 아니고 니은 내미입니다. 딸내미. 희안이 아니고 희한입니다. 희한한 노래를 부르며 애워싸다 할 때 아이 애가 아니고 어이 애를 씁니다. 애워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기 역할을 잘하는 딸내미가 희한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었다 라고 적으심이 맞습니다. 뭐하니, 띄어쓴 뭐하니와 붙여쓴 뭐하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띄어쓴 뭐하니는 무엇을 하니 라는 뜻이고요. 붙여쓴 뭐하니는 뭐하다의 어간에 의문형 종결음이 니가 붙은 꼴입니다. 뭐하다는 무엇하다의 준말이고요. 곤란하다, 난처하다, 딱하다, 뭔가 거북스럽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하니? 다 끝난 일인데 무엇을 하니? 라는 뜻이고요. 불편한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기 뭐하니? 하는 것은 불편하니 거북스럽니? 라는 뜻이고요. 그럼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이 좋겠다. 가만히 앉아있기 무엇하여 팽나무까지 산책을 나갔다. 무엇하여 또한 뭐하여 라고 표기할 수 있고요. 거북하여, 쑥스러워서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틀림없이 꼭이라는 의미의 반드시는 반드와 시로 형태소가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부사입니다. 만약 나누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똑바르게 반듯하게 라는 뜻의 반드시는 반듯하다의 용언과 의미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간 반듯의 어간을 밝혀서 적습니다. 이는 부사어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또 반듯하게 라는 뜻이 됩니다. 저 강은 반드시 흐르고 있지만, 반듯하게 흐르고 있지만 이란 뜻이고요. 강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그러니까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이고요. 꼬불꼬불 흘러야 한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 버들나무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버들가지 할 때는 리을이 살아있는데 버드나무 할 때는 리을이 탈락합니다. 리을은 언제 탈락할까요? 리을은 니은 비읍 시옷 오 리을 앞에서 탈락합니다. 예를 들면 버드나무 아드님 소나무는 니은 앞에서 탈락한 거고요. 사전 같은 경우는 지읒 앞에서 잘 탈락이 안 되는데 굳어진 단어는 그대로 씁니다. 살다, 사니까 삽시다, 사시오. 니은 앞에 탈락하고 비읍 앞에 탈락하고 시옷 앞에 탈락하고요. 오 앞에 탈락하고요. 리을 수록 앞에 리을이 겹치니까 탈락하고요. 리을 뿐더러 앞에 리을이 겹치니까 역시 탈락합니다. 벌려진 그릇들, 벌려진 그릇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위에는 벌이다의 수동형이고요.
아래는 벌리다의 수동형입니다. 벌이다는 물건을 한자리에 전시하듯 늘어놓다 라는 뜻이고요.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하다, 파티를 개최하다 라는 뜻입니다. 벌리다는 공간적으로 접혀있던 것을 떨어지게 하다 또는 두 물건 사이를 떼어서 넓히다 라는 뜻입니다. 공원에 버려진 자선에는 멀쩡하게 버려진 그릇들이 가판 위에 예쁘게 버려져 있었다. 예쁜 인형에 벌려진 두 팔이 매상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와 같이 표현됩니다. 보고 싶다마는, 보고 싶다마는, 보고 싶다마는, 보고 싶다마는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마는은 종결음이 다, 지, 나 뒤에 붙어서 앞문장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긋나는 내용을 말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항상 붙였습니다. 보고 싶다마는 균열은 간극을 낳고 틈은 간격을 깨웠다. 그립지마는 개울에 흐르는 물의 살이 누가 건너겠냐마는 외나무 다리 하나. 다지냐 종결음이 다지냐 뒤에서 붙였습니다. 보고 싶어 하다, 보고 싶어 하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보조용언 하다는 다른 용언과 만났을 때 항상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말이 두 개 이상으로 구를 이룰 때는 띄었습니다. 결핍이 자리하면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들고 너를 보고 싶어 하면 텅 빈 곳을 채우려 먹고 싶어 하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으면 울고 싶어 한다. 각각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를 이룰 때는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보지 못하다, 보지 못하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붙여쓴 못하다가 다른 용언, 그러니까 다른 형용사나 동사 뒤에 쓰이면 실력이 없다는 뜻의 형용사가 아니고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니까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고요. 뭐뭐지 못하다, 뭐뭐 다 못하다 꼴로 쓰입니다. 절벽 아래를 보지 못하는 새끼 매가 호기심을 견디다 못해 비행을 결심한다. 하지 못하다, 하다 못해 꼴로 쓰입니다. 부딪히다, 부딪히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둘 다 부딪다의 파생어인데요. 뜻은 아주 다릅니다. 우선 치는 강세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세게 부딪다 라는 뜻이고요. 희는 피동접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부딪힘을 당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주어가 가서 부딪힌 거고요. 그는 손바닥을 벽에 부딪혔다. 주어가 스스로 부딪힌 거고요. 마차가 화물차에 살짝 부딪혔다. 피동접사를 썼기 때문에 주어가 부딪힘을 당했다라는 뜻이고요. 개가 자전거에 살짝 부딪혔다. 역시 피동접사를 썼기 때문에 주어가 부딪힘을 당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부터, 로부터, 서부터, 에서부터 등은 모두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습니다. 서부터는 에서부터의 준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로 흘렀다. 자라면서 아래로부터 솟구치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끝없는 오르막이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하여 흐른다. 부터, 로부터, 서부터, 에서부터는 모두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습니다. 불리는, 불리우는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부르다의 피동은 피동전미사 이가 들어간 불리다가 맞습니다.
불리우다는 우, 즉 사동전미사 우가 들어있어서 불리게 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불리우다는 비표준어입니다. 따라서 불리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팽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와 같이 불리는 하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불쌍해하는, 불쌍해하는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일반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쓰이는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쓰이는 경우에는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그러나 지다 또는 하다, 그러니까 지다와 하다는 항상 붙여 씁니다. 퇴근하는 날을 가여워하고 불쌍해하는 녹슨 대문이 출근하는 날을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귀해한다. 전부 다 붙였습니다. 사뿐히 사뿐히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로도 나고 히로도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반드시 깨끗이 가까이가 있고요. 분명히 히로만 나는 것은 급히 딱히 속히가 있고요. 히로도 나고 이로도 나는 것은 솔직히 솔직히 가만히 가만히 사뿐히 사뿐히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히로 적습니다. 한낮에 연인들이 광장에 흘리고 간 수다들 바람에 날리더니 내 손등에 사뿐히 내려 앉았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내용이나 방법 그리고 상황 단언을 나타낼 때는 바가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고요. 앞말이 뒷말의 근거가 됨을 나타낼 때는 니은 바와 연결어미니까 붙였습니다. 누군가 말한 바와 같이 아득한 높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눈을 감았다. 기왕 시작한 바에 이렇게 선언하는 바이다. 계단은 내 친구인 바 함께 오를 수 있고 살펴본 바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어떤 내용이나 방법 그리고 상황이나 그리고 단언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고요. 앞말이 뒷말의 근거임을 나타낼 때는 연결어미니까 니은 바가 연결어미니까 붙였습니다. 생각건대 생각컨대 뭐뭐 하다가 줄어들 때 전미사 하다가 기역 비읍 시옷 디귿 뒤에서는 하가 통째로 사라지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는 생각건대로 되고요. 답답하다 못해서는 답답다 못해가 되고요. 깨끗하지 않다는 깨끗지 않다가 됩니다. 네, 하가 통째로 사라지기만 합니다. 어디서요? 기역, 비읍, 시옷, 디귿 뒤에서요. 네, 그런데 그 외에는 하가 사라지고 히읗이 남아서 뒷발음과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납니다. 간편하게는 간편케, 다정하다는 다정타, 흔하다는 흔타로 됩니다. 설거지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설거지는 어근으로서의 설것과 전미사 이로 형태소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태소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하나의 명사이고 형태소이며 어근입니다. 동사를 만들려면 설거지 하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다, 설거지가 어근이고 설거지 하까지가 어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는 수도꼭지와 빈 그릇과 내가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이다. 하나의 명사고요. 설거지할 때 세제가 필요 없는 음식만 먹으면 건강에 좋다 할 때 설거지하다는 동사인데 설거지는 어근이고요. 설거지하까지가 어간이 됩니다. 마음이 설레었다. 마음이 설레었다.
설렜다 어떤 계열 발음 표기일까요? 들떠서 두근거린다는 뜻의 표준어는 설레다입니다. 설레이다는 비표준어입니다. 또한 설레다의 활용형에도 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설레였다는 설레이었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표기고요. 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설레었다는 설레다의 과거형 어미 얻다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줄임말은 설렜다입니다. 맞바람에 떼죽나무 설레고 꽃바람에 물오리 설레니 물결도 동달아 설레어 내 마음도 가만히 설레었다 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줄임말은 설렜다이고요. 설레이고 설레이니 설레이어 설레였다 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였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성과 이름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띄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궁민하고 써놓으면 남궁이 성인지 남이 성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남이 성이면 여기서 이렇게 띄어쓰고요. 남궁이 성이면 여기서 이렇게 띄었습니다. 김혜수, 김거운, 과성, 성과 이름은 항상 붙여 쓰고요. 이택의 이율곡, 성과 호도 붙여 쓰고요. 그런데 선우, 현 하면 선우가 성이고 현이 이름이고요. 선우현 하면 선이 성이고 우현이 이름입니다. 이렇게 붙여 쓰면 헷갈리지만 선을 성으로 이해하고 우현을 이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황보관, 황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게 부딪히다, 세게 부딪히다 어떤 계열 발음 표기일까요? 둘 다 틀린 표기입니다. 아이 세다는 쌓이다의 준말로서 쌓이고 쌓여 있을 만큼 흔하다라는 뜻이고요. 어이 세다는 우리말에 안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힘이 강하다라는 뜻으로는 어이 세다를 씁니다. 작은 화단에 세고 센 물망초 내 마음 파랗게 물들인다. 쌓이고 쌓여 있을 만큼 많고 흔한 이란 뜻이고요. 힘도 세고 고집도 센 여동생의 다리에 여울의 물살이 세게 부딪혔다. 나를 세게 때리며 나가자고 했다. 강하다는 뜻에는 어이 세가 맞습니다. 시원찮은 어떤 계열 발음 표기일까요? 한글 맞춤법 제39항은 어미, 지 뒤에 안이 어울려 찬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 찬이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지 않은 인데 하지와 않다가 합쳐지면 찬이 되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은 야가 아니라 아라는 사실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하가 없을 때는 자는이니까 차는이 아니고 자는입니다. 이때도 야가 아니라 아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자는 감정과 사유가 들어갔지만 시원찮은 작품이 되었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사둔지 3일 어떤 계열 발음 표기일까요? 원인을 추측하거나 의문을 나타낼 때는 니은 지가 하나의 연결어미이거나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쓰고요. 그런데 지가 어떤 일이 일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습니다. 층층나무 밑엔 놀란 흙을 쌓아둔 지 3일이 되었다. 나무는 벌써 정이 들었는지 꽃잎을 떨구어 놀란 가슴을 달래준다. 위로는 되었는지 기간이니까 의존명사로 띄어쓰고요. 원인을 추측하는 거니까 연결어미로서 붙여쓰고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니까 붙였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어떤 계열 발음 표기일까요? 였어요는 이었어요의 준말이고요. 이었어요와 였어요는 이다의 활용형입니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언 뒤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같은 사과였어요, 사과이었어요와 같이 쓰고요. 그러나 아니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즉 체언이 아니기 때문에 였어요나 이었어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라는 용언이죠. 어간, 선어말 의미, 종결 의미가 만나서 아니다의 활용형이 된 것입니다. 의식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사과이었어요. 체언 뒤에니까 가능하고요. 하지만 감각에 닿지 않는 것도 사과였어요. 였어요는 이었어요의 준말이고요. 의식에 머물고 감각에 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였어요나 이었어요는 틀린 말입니다. 아무튼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아뭇과 든은 형태소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아뭇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뭇하다, 아뭇하여, 아뭇하니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무튼이 하나의 단어로서, 하나의 부사로서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형태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여하튼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 이유로 히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흘러가다 보면 하여튼 바다에 이를 것이고 여하튼 모두가 하나로 만나게 되리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않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않다가 동사의 보조 동사로 쓰이면 않는은 현재를 나타내고요. 않으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않으는 과거와 현재 상관없이 형용사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오늘 진실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제도 진실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현재이고 과거이고요. 적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바다는 심상치 않은 징후를 보이고 있다. 형용사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않으니 쓰입니다. 암매미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암도 명사고 매미도 명사니까 띄어쓰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암이 암수할 때처럼 홀로 쓰이면 명사지만 다른 명사, 동식물이나 무생물 다른 명사 앞에 쓰이면 여성성을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따라서 붙였습니다. 암탉, 암컷이 해당합니다. 암매미처럼 입 붙이고 살아온 세월, 슬픔도 늙어 당최 마음도 젖지 않고 콩 여물듯 땡글땡글 할몸도 여물어서 이젠 염천 땡볕도 겁나지 않는다로 썼는데요. 암은 다른 명사 앞에 붙이면 접두사니까 붙였습니다. 어떻든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어떻든은 어떻다라는 용어는 어간에 연결음이 든이 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용언의 어간인 이유는 어떻다, 어떻게든지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의 형태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히읗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세월은 흘러가고 상처는 아물 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도 마찬가지 이유로 히읗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능이 아무렇든 논의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에서도 아무렇다의 용언에 든이 붙은 것이므로 히읗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어찌 되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일부 사전에는 어찌 되다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이나 우리말 셈에는 어찌 되다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다가 서술성이 있는 일부 명사나 추상명사 뒤에 붙으면 붙였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찌는 부사이므로 띄어쓰는 것이 바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위성이나 운석이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부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어찌하여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어찌하다는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하여의 걸로 쓰이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어떠한 이유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어찌하여 그 높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몸은 구곡양장으로 뒤틀렸는가.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라도 불면 어찌하려고. 언제나 위태로운 소나무여 여기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려고의 뜻입니다. 어찌해 드릴까요? 어찌해 드릴까요? 어찌해 드릴까요?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어찌하다는 사전에 등록된 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어찌해까지는 붙였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드릴까요는 보조 용언인데요. 앞에 있는 단어가 파생어입니다. 어찌에다가 전미사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입니다. 따라서 앞 단어가 파생어인 경우에는 붙였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띄었음이 바릅니다. 거울 속에 갇힌 당신, 머리 말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잠깐이라도 보아야만 하는 거울 속의 당신. 세상 만사가 다 불만인 듯한데 내가 어찌해 드릴까요? 와 같이 씁니다. 얼마짜리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짜리는 수, 양, 값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는 항상 앞말에 붙였습니다. 소실점들이 수평으로 걷는다. 난간뜰 비집고 든 화분 하나. 얼마짜리 생명을 심어 주어야 하나. 몇 살짜리 생명을 심어 주어야 하나. 서푼짜리가 한 살짜리를 100년을 향해 심는다. 전미사임으로 다 붙였습니다. 얽히고 설키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얽이라는 형태소는 있어도 석이라는 형태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키다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키다라는 형태소도 없습니다. 다만 얽히고 설키다는 얽히다의 뜻을 더하여 파생된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키다라는 별도의 단어가 있을 뿐입니다. 머루 달에는 저와 같이 얽히고 설키는데 너와 나는 언제나 얽히고 설키려나. 배추 흰나비의 비행도 얽히고 설키네.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엄마인 양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양은 어떤 모양이나 의향 또는 의도나 상황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띄었습니다. 느티나무가 엄마인 양 나를 안아주면 잠을 잘 양으로 눈을 감는다. 해가 질 양이면 입 하나 떨구어 입을 맞춘다. 엄마인 양 할 때는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고요. 잘 양으로 의도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해가 질 양이면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없다고 하지만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없다지만은 없다고 하지만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고요. 한글에서는 고와 하가 통으로 사라지는 예가 많습니다. 뭐라고 할까에서 고와 하가 생략되면 뭐랄까 라는 준말이 생깁니다. 집만한 곳은 없다지만 없다고 하지만 너럭바위 위에 누우면 층층나무 꽃잎 하나 나풀나풀 뒤척이다. 뭐랄까 뭐라고 할까 나붓나붓 빙글빙글 내려와 입술에 향기만 남기고 스쳐가는데 라고 표현됩니다.
업대요. 어떤 결발은 펴기일까요? 이 대요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데 쓰는 종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없더라고요 라는 의미이고요. 이 대요는 어디서 들은 말을 전달할 때 쓰는 종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해요 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로 두엄을 찢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없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바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에게 사료를 먹여서 지금은 쇳덩구리도 없대요. 없다고 해요의 준말입니다. 어디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회계연도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연도와 연도는 다른 단어입니다. 연도는 그냥 사무처리나 회계 결산 따위를 나타내는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이란 뜻이고요. 연도는 혼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의존명사입니다. 반드시 해를 나타내는 숫자 뒤에 쓰여야 합니다. 제작 연도, 설립 연도, 졸업 연도, 회계 연도 이렇게 사무상 필요한 해를 나타낼 때는 연도를 쓰고요. 마찬가지로 붙여서 쓸 때도 마찬가지로 연도를 씁니다. 그런데 연도는 혼자서 의미를 가질 수 없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를 나타내는 숫자 뒤에 써야 의미가 생깁니다. 2023년도, 신년도, 구년도, 금년도에서 신구, 금은 이런 숫자를 대신한 거니까 연도를 쓴 것이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올해도 명사고 전도 명사니까 띄었을 것 같지만 오래전은 사전에 등록된 한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붙였습니다. 보통은 전이 자립명사이거나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아온 저 게슈탈트, 전에도 그랬지만 어느 것이 전경인지 모르겠다.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고개를 돌리련다. 이때 오래전은 사전에 등록된 한 단어니까 붙여 쓰고요. 자립명사, 혼자서 의미를 갖는 자립명사이고요. 이것은 앞말에 의존해서 혼자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앞말에 의존해서 의미를 갖는 의존명사이니까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만약 올해와 많이 만났으면 미음 앞에서 니은 발음이 나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는 올해와 많이 만난 것이 아니고 오래 간만에 줄임말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니은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방문했다. 내가 나를 만난 게 얼마 만인지 안개는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오랫동안 그리웠다고 희미한 실루엣이 전하였다. 니은을 쓰고요. 얼마 만인지 할 때 만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고요. 오랫동안에서 디귿이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오해받다,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받다가 추상명사 뒤에 쓰이면 전미사이므로 항상 붙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끼어들면 받다는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굴곡한 소나무가 손을 내리고 버림받은 짐승을 포옹한다. 고통받는 짐승을 안을 때마다 소나무는 강요받듯 몸을 굽힌다. 짐승들이 미움을 받으면 소나무는 한 번 더 굴곡한다. 추상명사 뒤에 쓸 때는 받다가 전미사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쓰고요. 조사가 끼어들면 받다는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왠지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라는 뜻의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왠지는 사전에 없는 말이고요. 이 왠이라는 관형사가 있습니다. 이 왠은 어찌된 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왠지 바깥이 적막하여 창문을 열었다. 왠지 바람마저 떠나고 아무도 없었다. 이때 왠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라는 뜻이고요. 웬 여자가 웬 시집을 건네며 말했다. 인간의 가장 완벽한 발언을 전합니다. 이때 왜는 어찌된 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대로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대로는 체언 뒤에 쓰이면 부사격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요. 관형사형어미 니은이나 리을 뒤에 쓰이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배석이 꽂아둔 책들 셀기죽 책꽂이 뒤척이면 있던 대로 있지 않고 기울 대로 기울어 간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는 모두 우리대로 기울어 간다.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나 리을 뒤에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고요. 명사 뒤에는 조사니까 붙였습니다. 울려고 한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어떤 일이 곧 일어날 초점을 나타내는 연결음이 려고를 적을 때는 어간을 밝혀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울다의 어간은 울이므로 리을을 그대로 살려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뾰족한 사상을 벽에 걸려고 했더니 눈이 전부인 거울이 울려고 했다. 옆에 걸어두고 놀려고 했는데 거울은 살려고 사상이라도 먹고 싶어 했다. 장식장이라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걸다, 울다, 놀다, 살다의 어간은 각각 걸, 울, 놀이므로 살이므로 리을을 밝혀서 적고요. 물건을 사다의 어간은 사이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데 라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음과 울음의 중요한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사형과 명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다의 어간에다가 어미, 미음, 즉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을 명사형이라고 하고요. 울다의 어기에다가 전미사 음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형과 명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승랑이가 우남, 서울의 울미 목 메인다. 한강은 울음의 흐름인가. 명사형과 명사의 차이고요. 눈물이 얼문, 얼음 밟고 강을 건너라는 초여름의 배려. 오남은 강령은 하남. 명사형과 명사의 차이입니다. 위에서부터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부터, 로부터, 서부터, 에서부터 등은 모두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습니다. 서부터는 에서부터의 준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로 흘렀다. 자라면서 아래로부터 솟구치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끝없는 오르막이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하여 흐른다. 부터로부터 서부터 에서부터는 모두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습니다. 타일, 도로, 신호등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관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비슷한 말로는 등등 따위가 있습니다. 타일, 도로, 신호등들이 그림을 가둔다. 얇은 막 시간 위에 열거되는 짐승들 한 방향으로 기어가고들 있다. 다시 그릴 수 없는 위태로운 시간, 생명의 그림, 결핍에 나부낀다.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고요. 전미사니까 붙여쓰고요. 조사니까 붙였습니다. 이끌음, 이끌다의 올바른 명사형은 어떤 것일까요?
미음은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일부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명사구실을 하게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따라서 리을로 끝나는 명사형 어떤 용언의 명사형은 리을, 미음으로 함께 쓰이는 꼴이 됩니다. 이와 같이 리을, 미음으로 이렇게 함께 쓰이는 꼴이 명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끌다의 명사형은 이끌미 되고요. 만들다의 명사형은 만들미 되고요. 열다의 명사형은 열미 되고요. 흔들다의 명사형은 흔들미 됩니다. 명사형과 명사는 구별됩니다. 이만한 식당 없다, 이만한 식당 없다, 이만한 식당 없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이가 체언이라면 많은 보조사니까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띄어쓰면 앞에서 언급한 말을 받아서 할 때 쓰는 말이고요. 이만에다가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이만하다라는 한 단어로서 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먹을 만한 음식 너럭바위 위 차려 놓으면 갈참나무 손바닥만한 잎사귀 한 입 두 입 떨구고 세상에 이만한 식당 없다. 용언과 보조용언으로서 띄어쓰고요. 명사 뒤에 보조사니까 이렇게 붙여 쓰고 여기서 띄어 쓰고요. 이만하다라는 한 단어니까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용당하다, 이용당하다, 이용을 당하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당하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추상명사 뒤에 쓰이면 전미사이기 때문에 항상 붙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끼어들면 당하다는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틀린 표기이고요. 체포당한 공기가 고문당하고 이용당한 물이 혹사당한다. 온갖 존재에 갖은 그름을 끼치는 인간은 스스로 무채색 고문을 당한다. 추상명사 뒤에는 당하다가 전미사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쓰고요. 조사가 끼어들면 당하다는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일일이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부사의 끄듬절이 이로 만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습니다. 그런데 겹쳐 쓴 명사 뒤에는 이로 적는 경향이 있습니다. 겹겹이 낱낱이 길길이 나날이 일일이 등이 해당합니다. 기린초 위에 앉은 네발나비 일일이 꽃잎을 세어가며 꿀을 빤다. 일일이 가슴 조이며 매만지며 새는 것이 사랑이다. 명사와 명사가 겹쳤으면 이를 적는 경향이 있습니다. 잇따라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잇따라는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잇따라는 동사 잇따르다의 활용형입니다. 잇따르다에서 어간 잇따르인데 거기에 아가 붙고 이 의가 탈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뒤를 이어서 라는 뜻으로 잇따라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잇따라 문신처럼 그려지는 검은 그리움 한 줄 끝맺고 물 한 방울에 환멸처럼 번진다와 같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사오니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공손함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는 사오와 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음 뒤에서는 사오를 쓰고요. 모음이나 리을 뒤에서는 그냥 사가 없이 오만 씁니다. 자음 뒤니까 사오니 하는 게 맞습니다. 사정이 있사오니 가평에 돌개 구멍 보러 가는 것은 미루어야겠습니다. 이때 니는 어말음이고 사오는 선어말음인데요. 자음 뒤니까 사오를 쓰고요. 나지막한
보시기에 내 눈빛 그득 담아 드리오니 모음티니까 오를 쓰고요. 이건 어마름이, 이건 선어마름입니다. 물빛이 유난하거든 내 얼굴인 줄 아소서. 있음에도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여기 에도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명사형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습니다는 하나의 문장을 종결짓는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그 줄임말이나 명사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의 명사형은 어간 it에다가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만나서 있음이 있다의 명사형입니다. 조사이므로 이렇게 명사형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벽은 이빨이 없음에도 말이 거칠고 사람은 이가 있음에도 물어뜯을 의지가 없다. 없음과 있음은 전성어미 음을 붙여서 명사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애도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잘 살으라고 말했다. 잘 살라고 말했다. 잘 사라고 말했다.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라고는 간접 명령형 연결 어미입니다. 연결 어미, 어미를 붙일 때는 어간을 밝혀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살다의 어간은 살이므로 리을을 탈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라고 말했다. 즉 어간에다 어미를 붙이는 것입니다. 반갑다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다가온 비둘기 한 마리 한참을 내 손만 바라보더니 요리벽 한번 쪼아보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하듯 머리를 주걱거리며 돌아섰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하다, 잘하다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잘하다를 띄어서 쓸 일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하다는 한 단어로 굳어진 단어로서 붙여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하다는 익숙하고 능숙하게 하다, 또 올바르고 훌륭하게 하다, 버릇으로 자주 하다, 또는 성의껏 사람을 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잘한 일과 못한 일에 대해 반성을 잘하고 웃기를 잘하는 지도자는 이웃들에게 잘한다. 이때 잘하는 올바르게 한 이런 뜻이고요. 이때 잘하다는 능숙하고 실력 있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잘하다는 자주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잘하다는 대접을 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부조차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조차는 어떤 것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조사는 체언 뒤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수의 피해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는 체언 뒤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1장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한글로 표기할 때는 다섯 마리 제1장 하듯이 반드시 제2과 제3과 하듯이 반드시 띄었어야 하고요. 숫자로 표기할 때는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은 허용인데 가독성을 위해서 숫자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대체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는 접두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뒤에 있는 체언과 붙였습니다. 욕망을 쫓아 어떤 결발은 표현일까요? 좇다는 가치 있게 여겨서 추구하다, 어떤 뜻을 관례나 풍습을 그대로 따르다, 주시하여 눈여겨보다 라는 뜻이고요. 쫓다는 잡기 위해서 급히 따르다 또는 떠나도록 몰아내다, 졸음이나 잡념 따위를 물리치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쫓아 자신의 욕망을 버린다. 이때 추구하다 라는 뜻이고요. 다른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좇으며 비웃고 있었다. 이때 좇으면은 눈여겨보다 라는 뜻이고요. 참새를 쫓아야 할 허수아비가 참새를 부르고 있다. 떠나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멧돼지가 계속 나를 쫓아왔다. 잡으려고 뒤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좋을 거야 하고 말했다. 좋을 거야 라고 말했다. 어떤 결발은 벽일까요? 라고와 하고는 둘 다 인용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으나 하고는 소리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 쓰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라고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이렇게 붙여 쓰고요. 하고는 하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습니다. 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팔들이 몽땅 잘려나가는 플라타누스. 오늘 또 날씨 좋을 거야 라고 향기를 풍기는 버즘나무. 온몸에 듬성듬성한 옹두리를 보고 상처들은 다 아물었니? 하고 물으면 상처에서도 향기가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하며 둥근 말들을 주렁주렁 매다는 방울나무와 같이 표현됩니다. 죽 된 밥 먹어야 된다. 구속되었다. 어떤 결발은 벽일까요? 되다가 일반 명사 뒤에 쓰면 자동사니까 띄어쓰고요. 뭐뭐 하여야 된다, 뭐뭐 하게 된다 해서 되다는 보조동사니까 띄어쓰고요. 추상명사 뒤에는 전미사니까 붙였습니다. 자동사, 보조동사, 전미사입니다. 죽된 밥을 좋아하는 시인 된 그 남자, 살이 많이 오르게 되었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육체에 구속되었지만 자유를 사랑한 참된 시인이다. 자동사, 보조동사, 그리고 전미사니까 붙여 쓰고요. 역시 추상명사 뒤에는 전미사니까 붙였습니다. 지휘하에서 어떤 결말은 벽일까요? 하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나타낼 때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는 항상 붙여 쓰고요. 만약에 등급이나 품질이나 등급을 나타내서 상하 또는 상중하로 그 등급을 표시할 때는 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독재 체제 하에서 순치되는 인민들과 독재자의 지휘 하에 엎드리는 민중들, 부정적으로 다룬 내 작품의 등급이 하로 분류되었다. 상중하로 등급을 표시할 때는 명사니까 띄어쓰고요. 그 외에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목표를 쫓아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쫓다는 어떤 목표와 같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다 라는 뜻으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다 일 때 씁니다. 그런데 쫓다는 어떤 것을 떠나게 하다 또는 어떤 것을 따라잡으려 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목표를 좇아 뉴욕으로 갔다. 그의 종족을 좇아 그의 뜻을 좇아 어떤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다 라는 뜻이고요. 망상을 쫓으려고 자드락길을 걷는데 진돌이는 노루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뭔가 떨쳐내려고 할 때, 떠나게 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또는 따라잡으려고 할 때 쓰는 말이 쫓다입니다. 출발하세들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이 들이 체언 뒤에 쓰이면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로서 붙여쓰고 이 들이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음이 어개지고 또는 문장 끝에 붙어서 문장의 주어는 밝히지 않았어도 주어가 둘 이상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붙였습니다. 사납다 맷비둘기들의 울음소리 출발하세들 다들 준비됐는가 무거운 지밀랑 그대로들 두 개나
다 떠나들 가면 흔적일랑 남겨두어야지. 걸음들 재촉하게나 더 사나워지네 맷비둘기 울음소리. 이거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니까 붙여쓰고요. 나머지 들은 조사로서 붙였습니다. 칠장이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쟁이도 장이도 둘 다 전미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는데요. 장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쟁이도 거의 비슷한 뜻인데 얕잡는 뜻을 더하게 됩니다. 칠장이, 땜장이, 옹기장이, 칠과 땜과 옹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고집쟁이, 겁쟁이, 멋쟁이, 수다쟁이, 대쟁이는 뭔가 얕잡아 보는 듯한 표현입니다. 통째로 먹다, 통째로 먹다, 통째로 먹다, 통째로 먹다. 어떤 결과는 표기일까요?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뜻의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니은이나 리을의 관형사형음이 뒤에서 띄었습니다. 그런데 째는 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전부를 의미하는 전미사무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째는 명사 뒤에 이렇게 붙여 쓰고요. 채로는 명사 뒤에 이렇게 안 쓰겠죠. 반드시 니은이나 리을의 관형사형음이 뒤에 씁니다. 그는 앉은 채로 밥을 먹었다. 앉은 상태로 먹었다. 이렇게 니은 뒤에서 띄어쓰고요. 뱀이 염소를 통째로 먹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누지 않은 상태로 전부 다 먹었다 라는 뜻입니다. 퍼득거리다, 퍼덕거리다, 퍼드덕거리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퍼덕거리다는 큰 새가 잇따라서 가볍고 크게가 중요합니다. 가볍고 크게 날개를 치다 라는 뜻이고요. 퍼드덕거리다는 큰 새가 잇따라서 매우 힘차게가 중요합니다. 매우 힘차게 날개를 치다 라는 뜻입니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퍼득거리다는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전깃줄에 걸린 메가리 한 마리 애달프게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다. 물고기 한 마리 낚아챈 해오라기 날개를 퍼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힘차다는 뜻이고요. 네, 약간 가볍고 크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폴란드식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식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방식이나 의식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계단식 동네에 사는 방식이가 개업식을 연다고 했다. 폴란드식으로 설계된 그 상점은 서양식 생활용품들이 고정식 매대 위에 깍지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방식이고 의식이고 그리고 방식인데 다 붙여서 씁니다. 푸드득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둘 다 맞는 표기인데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작가들 때 깔려서 틀리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푸드득은 힘찬 날개짓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아니라 단단한 표면을 강하게 문지를 때 나는 뿌드득 또는 뽀드득의 거센 말입니다. 푸드득은 새가 날개를 힘차게 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새로 단장한 농구장은 걸으면 푸드득 소리 난다 해서 뿌드득의 거센 말입니다. 벼랑 꼭대기에 동공을 세운 참매가 푸드덕 날개를 치며 날아오른다. 날개짓을 힘차게 하는 말의 소리의 부사어입니다. 한 달치, 기대치, 하루치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값이나 값어치를 나타내는 한자어 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순우리말 치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는데요. 앞말에 해당되는 분량 또는 몫을 나타냅니다.
기대치, 한계치, 최대치 이때는 값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전미사로서 붙여 쓰고요. 한 달치 식량, 세 명치의 업무량, 한 달 분량의 식량, 세 명 몫의 업무량으로서 순 우리말 치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고요. 하루치 울음을 다 쏟아낸 소쪽새는 이제 조용하다. 한 단어로 등록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깊숙이, 깊숙이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깊숙하다라는 하다로 끝나는 용언의 부사어이기 때문에 히로 적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로만 발음될 경우는 이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주로 앞에 있는 받침이 기역, 비읍, 슈실 때 이로만 발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박혀있던 뿌리들이 땅강아지의 간지럼을 줄기에 전한다와 같이 표현되는데요. 분명히 이로 발음될 때는 하다로 끝나는 용언의 부사형이다 하더라도 이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얼만큼, 얼마큼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얼마만큼의 준말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얼마만큼에서 얼마는 핵심 형태소이기 때문에 얼마를 밝혀서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큼에서 만만 생략하고 얼마큼 하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를 얼마큼 알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묻지만 새까만 지면에 놓인 양지꽃처럼 보려 하면 안개가 도시를 그린다. 얼마만큼의 줄임말은 얼마큼입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너만 믿는다에서 만은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이 앞말이 가리키는 기간이나 횟수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간이나 횟수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꽃잎이 머물다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열매가 떠났다. 계절의 바람은 단 3번 만에 나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고요. 횟수를 나타낼 때도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행복해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나면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그러나 표준국어 대사전과 우리말 세면은 보이다가 보조용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용언과 본용언이 만난 것이므로 띄어쓰는 것이 바릅니다. 느티나무 손을 뻗어 쓰다듬는 바위에 앉아 책을 읽는 소녀가 행복해 보였다. 본용언과 본용언이 만난 것이므로 띄어쓰는 것이 바릅니다.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일반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나면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그러나 어지다나 어하다는 항상 붙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성품이 고와지고 마음도 행복해졌어요. 슬퍼하던 마음 행복해하고 뭔가를 먹고 싶어 했어요. 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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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다 어하다는 항상 붙여 쓰는데요. 앞에 앞말이 구를 이룰 때는 여기서 띄었습니다. 먹고 싶어를 했어요와 같습니다. 해진 옷을 입고 해진 옷을 입고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어이 해지다는 헤어지다 즉 만났다가 헤어지다 또는 간격이 벌어지다 라는 뜻이고요. 아이 해지다는 헤어지다 즉 낡아서 닳아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시에 해졌다 이 말은 헤어졌다는 뜻이고요. 해진 손등이 보였다. 막 벌어진 손등이 보인 거고요. 해진 옷을 입고 달아진 옷을 입었죠. 운동화가 다 해졌다, 달아져서 못 쓰겠다 라는 뜻이고요. 옷 소매가 너덜너덜 해졌다, 달아졌다는 뜻입니다. 형만한 아우, 형만한 아우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붙여 쓴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다른 용언의 관형 사용어미 리을 뒤에 쓰입니다. 만약 만이 명사 뒤에 쓰여서 정도를 비교하는 뜻을 나타내면 보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고 하다를 띄어서 씁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맞다. 도와줄 만한 전문가가 없었는데 형이 큰 도움이 되었다. 명사 뒤에 섰으니까 보조사니까 이렇게 붙여 쓰고요. 하다를 띄어서 씁니다. 도와줄 만한 할 때 다른 용언 뒤에 있으면 보조사니까 만하다를 붙여서 씁니다. 형편상, 형편상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상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의 근거함 또는 그것을 따름 또는 거기에 속함을 뜻할 때는 전미사입니다. 그 전미사일 때는 항상 붙였습니다. 그러나 상이 등급을 상중하의 등급을 나타낼 때는 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외견상 애잔한 상사와 한그루 미관상 화당 가운데 심었다. 이 행성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처럼 신비롭더니 미적 등급은 상이었다. 상중하로 등급을 나타낼 때만 명사니까 띄어쓰고 나머지는 붙였습니다. 훈련시키다, 훈련시키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시키다는 추상명사 뒤에 쓰이면 전미사로서 붙여 쓰고요. 만약에 추상명사 뒤라 하더라도 목적격 조사가 끼어들면 시키다는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의욕을 불식시키고 불안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근무 환경을 청소시키고 관련자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훈련을 시키기에 앞서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불식시키다, 안정시키다, 청소시키다, 훈련시키다, 복직시키다는 추상명사 뒤에니까 전미사로서 붙여 쓰고요. 훈련을 시키다에서 조사가 끼어들었으므로 시키다는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흉내내보다, 흉내내보다, 흉내내보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일 경우 본용언이 합성어일면은 이렇게 붙였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띄었어야 합니다. 흉내 내보다. 그런데 흉내를 내보다 이게 목적어고 이것을 본용언, 보조용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두 개는 맞는 표현입니다. 폭염 속 밤을 뒤척이다. 낮은 아침 둥치에 소복이 쌓인 팽나무의 미소들 잠든 내 표정을 흉내내 보다가 쏟아 놓은 것 같다. 나도 팽나무의 몸짓을 흉내내 보았다. 띄어쓰는 것도 되고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흉내내 보았다. 흉내내 보았다. 흉내내 보았다. 흉내내 보았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흉내내다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흉내를 내다 해서 르이 생략된 개념이고요. 다만 내보다는 두 개의 단어죠. 내다는 본용언, 보았다는 보조용언, 즉 본용언과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올바른 것이 되겠습니다. 개울이 자꾸 내 말투를 흉내내며 제잘거려서 나도 개울의 표정을 흉내내 보았다. 어느새 맑아져 있었다. 와 같이 표현되는데요. 이렇게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이렇게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일 때는 붙였음이 허용됩니다.